우리가 시스템을 설계할 때 정말 수많은 결정을 내리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진짜 중요하면서도 의외로 쉽게 지나치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여러분의 소중한 데이터에 대체 어떤 이름을 붙여줄 거냐? 이 문제예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든 데이터는 말이죠. 자기만의 고유한 이름표가 꼭 필요해요. 나는 누구다 하고 알려줄 수 있는 거요. 근데 이 이름표를 대체 뭘로 만들어야 할까요? 이게 그냥 간단한 질문 같지만 사실 여러분 시스템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가장 흔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바로 사용자를 구별하는 방법인데요. 여기 이메일 주소를 보세요. sjones@example.com 어때요? 딱 봐도 누군지 알 것 같고 현실 세계의 의미가 담겨 있죠. 근데 문제는 이메일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불안정하죠. 반면에 옆에 있는 사용자 아이디 7451을 보세요. 이건 그냥 시스템이 만들어준 숫자예요. 아무 뜻도 없죠. 하지만 절대로 바뀌지 않는 뭐랄까 바위 같은 안정성이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의미를 택할 것이냐 아니면 안정성을 택할 것이냐. 모든 고민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네, 맞아요. 식별자를 고른다는 건 정말로 긴 여행을 떠나기 전에 딱 한 번 갈림길에서 방향을 정하는 것과 같아요. 일단 한쪽 길로 들어서면 그 길이 앞으로의 모든 풍경, 모든 경험을 결정하게 되거든요. 자, 그럼 이제부터 저와 함께 그 두 갈래 길을 한번 직접 걸어가 보시죠. 자, 첫 번째 길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의미의 길이죠. 여기서는 우리 비즈니스, 그러니까 현실 세계의 의미를 그대로 품고 있는 본질 식별자가 과연 무엇인지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럼 본질 식별자가 대체 뭘까요? 간단히 말해서요. 우리가 시스템 만들려고 억지로 만든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우리 비즈니스 세상에 자연스럽게 존재하던 값들,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뭐랄까, 실제 업무에서 이미 쓰고 있는 살아있는 데이터 같은 거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업무적 의미가 그 자체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학번 2024-010-01. 어때요? 그냥 숫자 몇 개 나열한 것 같죠? 하지만 이 안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어요. 자, 한번 해보여 볼까요? 2024는 입학년도고요. 01은 학과 코드, 001은 그 학생의 고유 번호예요. 보세요. 이 숫자 하나에 정보가 다 들어있죠? 이걸 전문용어로 자기 설명적이다라고 불러요. 굳이 다른 테이블을 막 뒤져보지 않아도 이 학번 하나만 딱 보면 아, 이 학생은 24학번이고 무슨 과구나 하고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이거 정말 강력한 장점이에요. 자, 그럼 이 의미의 길을 선택하면 뭐가 좋을까요? 장점은 아주 확실해요. 첫째, 딱 보면 이해가 가요. 사람이 보기에 너무 편하죠. 둘째, 데이터가 깨끗해져요. 학번은 중복되면 안 된다 같은 실제 규칙을 시스템이 알아서 지켜주니까요. 마지막으로 개발자 입장에서 쿼리가 엄청 간단해져요. 굳이 여러 테이블을 복잡하게 조인할 필요가 줄어드는 거죠. 자, 이제 다른 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길과는 완전히 다른 매력을 가진 바로 안정성의 길입니다. 이 길에서는 오직 기술적인 튼튼함과 시스템 성능, 이 두 가지를 위해 태어난 인조식별자를 만나보게 될 겁니다. 인조식별자, 대리키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녀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바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죠. 이건 비즈니스를 위한 게 아니라 오로지 우리 시스템이 데이터를 헷갈리지 않고 딱딱 구분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정말 순수하게 시스템을 위한 값입니다. 이 안정성의 길이 가진 힘은 정말 막강합니다. 첫 번째는 불변성. 사용자가 이름을 바꾸든 이메일을 바꾸든 이 아이디는 꿈쩍도 안 해요. 영원히요. 두 번째는 성능. 이건 비교가 안 되죠. 작고 단순한 숫자가 이메일 주소 같은 긴 문자열보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찾는 속도가 그냥 차원이 달라요. 세 번째는 설계가 아주 깔끔해져요. 그리고 마지막, 정말 중요한 보안. 이 아이디가 어딘가에 노출돼도 괜찮아요.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정보 유출 걱정이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두 개의 길을 모두 걸어봤습니다. 한쪽은 의미가 가득하지만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길. 다른 한쪽은 아무 의미도 없지만 절대 변하지 않는 굳건한 길이었죠. 그럼 이제 이 중요한 갈림길에서 여러분이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실용적인 나침반을 하나 드릴게요. 이 표를 한번 같이 보시죠. 두 선택지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정리해봤어요. 자, 보세요. 안정성, 성능. 이 두 가지는 인조식별자의 압승이죠. 하지만 비즈니스 의미, 그러니까 이게 대체 무슨 데이터냐 하는 직관성은 본질 식별자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복잡성도 마찬가지예요. 인조식별자는 언제나 심플한 단일 키지만 본질 식별자는 여러 개를 묶어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 표를 보고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 딱 4가지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우리 비즈니스에 진짜 정말 절대로 안 바뀔 본질적인 값이 있나? 둘째, 우리 시스템 속도가 생명인가? 셋째, 보안이 무엇보다 중요한가? 그리고 마지막, 사용자들이 이 데이터를 볼 때 그 자체의 의미를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가? 이 4가지 질문에 하나씩 답하다 보면 아, 우리에겐 이쪽 길이 맞겠구나 하고 감이 오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처음에 길을 잘못 들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그냥 돌아가면 되지라고 생각하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식별자를 중간에 바꾸는 건요. 그냥 왔던 길을 되짚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정말 위험하고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하는 험난한 여정의 시작입니다. 이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식별자를 바꾸는 건 그냥 코드점 수정하는 리팩토링 수준이 절대 아니에요. 이건 말 그대로 우리 시스템의 심장을 멈추고 가슴을 열어서 혈관을 하나하나 다시 연결하는 심장 수술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정도로 위험하고 그 정도로 모든 게 얽혀 있다는 거죠. 그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냐면요. 정말 상상 이상이에요. 식별자 딱 하나 바꿨을 뿐인데 도미노처럼 모든 게 무너집니다. 첫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관련된 테이블은 싹 다 뜯어 고쳐야 해요. 둘째, 이미 쌓여있는 수억, 수십억 개의 데이터를 전부 새 아이디로 바꿔줘야 합니다. 셋째, 당연히 코드도 가만둘 수 없죠. 옛날 아이디를 쓰던 모든 쿼리, 모든 API를 다 찾아서 바꿔야 해요. 넷째, 여기서 끝이 아니죠. 우리 시스템과 연결된 외부 시스템들한테도 전부 알려주고 수정해야 합니다. 이 모든 걸 하는 동안 서비스가 멈출 수 있는 위험은 항상 우리를 따라다니죠. 정말 끔찍하죠. 자, 좀 무서운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 이 복잡하고 어려운 여정, 어떻게 하면 처음부터 현명하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다음 프로젝트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최종 가이드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최종 지도를 머릿속에 꼭 넣어주세요. 만약 우리 비즈니스에서는 명확한 의미가 왕이다. 그리고 이 값은 절대 안 바뀐다. 이런 확신이 있다면 본질 식별자로 가세요. 하지만 성능, 안정성, 보안이 최우선이다 싶으면 고민할 필요도 없이 인조 식별자를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현실에서는 이 둘을 아주 영리하게 섞어 쓰는 하이브리드 접근법이 최고의 선택일 때가 많아요. 이게 뭐냐면 시스템 내부에서는 튼튼한 인조 식별자를 뼈대로 쓰고 밖으로 보여주거나 검색할 때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본질 식별자를 함께 쓰는 거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셈이에요. 네, 오늘 우리는 식별자라는 이 작은 이름표 하나가 시스템이라는 거대한 세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의미의 길과 안정성의 길을 따라 걸으며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다음에 새로운 시스템을 설계할 때 여러분이 선택한 그 식별자는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게 될까요? 비즈니스의 의미를 속삭여줄까요? 아니면 시스템의 굳건한 안정성을 노래할까요? 그 위대한 이야기의 첫 문장은 바로 여러분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